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지적부터 이제 요약집 가지고 공부하시죠. 네, 14페이지에. 14페이지. 자, 14페이지. 자, 2장 토지의 등록. 그러니까 1장에 그 서론 파트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하시는 건데, 그 용어의 정의는 이제 이번 순환에는 생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시고, 자, 우리가 지적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지적이란 말 그대로 토지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를 등록하는 것을 뭐라 한다? 지적 그러는 거죠. 왜 등록을 해요? 공시하려고. 공시. 우리 무슨 시간이에요 지금? 공시법 시간이잖아요. 공시법. 공시는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공시제도라고 하는 것은 거래 안정과 신속 등을 위한 건데, 우리가 공시를 할 때는 어떻게 공시를 한다? 알릴 때에는 우리가 뭘 알린다 할 때 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공시제도에서 공시라고 하는 건 알리는 것은 말로 알리는 게 아니라 장부에다가 써두는 거죠. 장부에다가 써두면은 보라고 써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부에다 쓰는데 그 장부가 공적 장부를 우리가 공부 그러는 거죠. 공적 장부를 공부에다가 기록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공시하는 거예요. 장부에다가 써두는 거라고. 그럼 그거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공시예요, 공시. 근데 그 공부에다가 기록하는 것을 등록이라고 표현해요. 공부에다가 기록하는 걸 등록이라고 하는데, 특히 그 공부가 등기부라고 한다면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은 등기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에 기록하는 건 뭐라 하고? 등기. 그 등기부가 아닌 공부에다가 기록하는 것은 등록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시제도가 이제 지적하고 부동산 등기 이렇게 두 개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지적하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적은 토지를 뭐 하는 거다? 등록하는 거다. 왜? 공시하려고. 근데 어디다가 등록한다? 요거 써두는 공부. 그래서 이름이 지적 공부. 그래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데, 이 토지는 국가가 관리해요. 국가가. 그래서 국가의 토지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 그래서 누가 등록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서 어떤 토지를 등록하냐면 모든 토지를 등록하는데, 토지를 등록할 때 토지의 단위는 필지니까 무엇별로, 필지별로 등록을 해요. 필지별로 지적 공부에다 등록하는데, 그 토지의 표시를 등록합니다. 토지의 표시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래서 우리 6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토지의 표시라고 한다. 그래서 토지의 표시 그러면 뭘 말한다? 읽으세요. 자꾸 입으로 해야 돼. 뭐라고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걸 뭐라고 한다?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그러면 시험 공부할 때는 용어의 정의가 시작하는 건데, 개념부터 먼저 정리를 하시고요. 토지의 표시 그럼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6개를 말하는 거라고. 토지의 표시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거를 등록하는데, 그냥 등록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조사, 측량 하여 여기에 지적 공부에 등록합니다. 자, 이게 지적법의 제일 첫 번째 조문이고, 이건 그냥 통으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맨 위에 읽을까요? 14페이지. 요약집 하여 요약집. 이제 기본서는 안 가져오셔도 돼요. 요약집 하시면 14페이지. 자, 읽으실까요? 맨 위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토지 표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바꾸거나 없애거나 이런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토지 이동.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요게 바뀌는 거예요. 권리가 바뀌는 건 우리가 민법에서 뭐라고 하죠? 권리의 변동 그러죠. 변동 그러는데 권리 말고 요 표시가 바뀌는 것은 이동이라고 그래요. 이동. 여기서 말하는 이동할 때 이자는 다를 이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 간다 옮길 이자가 아니라 다르게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토지 이동이 있을 때 그럼 우리가 이런 게 바뀌는 게 토지 이동인데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주의 용도에 따라 분류해 놓은 건데 지목이 바뀔 수도 있다. 네, 그럼 지목 변경도 토지 이동이다. 토지 표시가 바뀌는 거니까. 분할하면 토지 표시가 바뀌어요. 토지를 여러 필조로 나누는 게 분할이거든요. 분할하면 면적이 줄겠죠. 합병하면 면적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분할, 합병 이런 게 다 무엇의 종류? 토지 이동의 종류인데 그럼 그런 것을 누가 결정하냐면 지적 소관청이 결정해요. 자, 누가 결정한다고요? 지적 소관청이 뭘 결정한다고? 토지 이동을 결정해. 토지 이동, 분할, 합병. 네, 근데 어떻게 결정하냐면 신청을 받아서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 지적소관청은 시군구청장이에요. 자, 지적소관청 하면 누굴 말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을 지적소관청이라고 해요. 그럼 토지를 원래 누가 등록하는데? 국토부장. 네, 국토부 장관이 토지를 등록하는데 구체적으로 분할, 합병 이런 걸 장관이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토지 이동은 일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합니다. 근데 어떻게 결정하는 소유자가 신청을 해서 근데 신청이 없으면 직권을 해요. 직권. 자, 이게 두 번째 조문이에요. 두 번째. 자, 읽어보실까요? 이번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무엇이 있을 때?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자, 토지 이동. 자, 동그라미 치시고. 자, 미리 말씀드리면 뭐 나중에 또 문제풀이하고 하시면 되겠지만 이게 다 가로 넣기 기출문제였어요.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이렇게 내요. 시험이 기출문제. 그럼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국토교통부 장관.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모든이 답이야. 모든 막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요거도 다 기출문제예요. 이게 다 무엇이 있을 때 토지 이동.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토지 이동.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지적소관청, 이렇게 지적소관청의 결정. 그래서 1번하고 2번에 주어가 틀리죠? 1번 문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2번 문장은 지적소관청이 주어예요. 주어가 틀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결정한다고요? 소유자가 신청해서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자, 이게 이제 어떤 동네 토지를 그려드린 건데, 여기 도로가 있고, 여기 전 하면 이제 밭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번지, 11번지 이렇게 밭들이 쭉 있는데, 이 10번지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네, 집을 짓는다. 그럼 여기다가 집을 지을 때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순서가. 허가를 얻어야죠. 막 짓는 건 아니잖아요. 뭘 얻어요? 허가를 얻죠. 각종 허가가 필요하겠죠. 예. 만약에 이제 뭐 농지법이다. 농지예요 지금. 농지법 적용돼가지고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이란 말 들리세요? 농지 전용하면 무슨 말이에요? 농지법 아직 안 나갔죠. 공법 시간에 했어요? 그럼 농지 전용이란 말 아시네.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걸 뭐라 그래요? 전용은 그러잖아요. 그럼 농지를 전용하려면 허가 받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다가 집을 짓는 건 건축이죠. 건축법 하셨잖아요. 그럼 건축 허가 각종 뭘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럼 허가를 받았어요. 예, 그럼 여기다 밭 지었으니까 집 지으려면 땅 파고 해요. 땅도 파고 기초공사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 땅에다가 삽질하는 걸 뭐라 그러죠? 형질 변경. 그래서
집등을 지어서 공사가 준공됐어요. 자, 그럼 집을 다 지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토지는 밭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주택의 부지로 쓰이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대장에서 대로 지목 변경이에요. 지목 변경.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 말하고 이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건 뭐라고요? 형질 변경. 이거는 지목 변경. 형질 변경은 현장에서 삽질하는 거예요. 삽질하는 걸 뭐라 하고? 형질 변경. 지목 변경은 이 토지 대장, 지적 공부라고 하는데 토지 대장에 지금 현재 지목이 뭐라고 적혀 있는데 전으로 적혀 있는 그 전을 대로 바꿔 쓰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지목 변경. 그럼 형질 변경하고 나서 그 용도에 맞게 지목 변경하는 거예요. 이거 거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원칙상. 예. 자, 그럼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토지가 집을 다 지었으면요. 예. 준공이 되었어요. 그러면 현황이 뭐죠? 현재, 실제 이 토지의 지목, 현황이 뭐죠? 대죠. 실제로는 되잖아요. 예, 그러면 지목 변경을 하는데 누가 해요? 요 지목 변경. 지목 변경도 토지 이동이라고. 토지 표시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목 변경 누가 해요? 지역 소관청이 한다. 어떻게 해요? 이거 소유자가 지목 변경해달라고 신청해서 하는 거라고. 근데 소유자가 신청을 안 했어. 그럴 수도 있다고. 안 해도 과태료가 없어요. 그럼 신청을 안 했어. 그러면 소관청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직권을 할 수 있다고. 직권. 그럼 직권으로 대라고 바꾸려면은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 조사를 해야죠. 이게 대인지를 알아야지 대라고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조사를 해야 돼? 현황 조사. 현황 아까 현황이라 했죠. 현황 조사를 해야 돼요. 무엇의 현황? 이곳에. 그래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현황 조사를 하기 전에 먼저 계획을 세워야 돼요. 소관청이 이것만 딱 찍어서 하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소관청은 모르고 있는 거라고. 소관청은 모르고 있어서 원래는 어떻게 되는데 소유자가 이 10번지 이렇게 됐으니까 지목박 변경해달라고 신청해야 되잖아요. 근데 소관청은 신청을 안 받고 있으면 모르고 있죠. 모르고 있는데 이런 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게 있을 수도 있냐고. 왜? 소유자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러면 직권을 하려면 일제히 조사하는 거라고.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현황조사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고 며칠부터 몇 번지까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뭘 세워야 된다. 계획을 세워야 돼요. 뭐 하는 계획? 요거 계획 세우는 거잖아요. 여러 번 나온 문제. 작년에도 이 문제예요. 답이 이거예요. 토지 이동 현황조사 계획. 자, 그럼 순서대로 갑니다. 03번. 어떻게 할 때 지금 이렇게.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직권으로 할 때는 순서가 첫 번째 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 토지 지번 지분 면적 경계 좌표 결정할 때는 자 무슨 계획 세우라.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동그라미 치시고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그 다음에 2번 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 이동 현황 조사 동그라미 치시고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그걸 다 동그라미 치세요. 또 3번이나 틀리긴 했던 문제가 토지 이용 현황 조사해야 한다. X. 토지 이용 현황이 아니라고. 뭐라고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그다음에 조사한 것을 장부에다가 적어요. 네, 그 장부 이름이 뭐다? 토지 이동 조사부. 동그라미 치세요. 토지 이동 조사부. 다 용어 문제. 토지 이동 조사부. 내가 적고 소관청 직권호 적부 정리하고자 할 때는 그 토지동 조사부를 근거로 해서 토지동 조서를 작성하여 토지동 정리 결의서 동그라미 치고요. 토지동 정리 결의서 마지막 줄에 나오는 거 결의서 만든 다음에 정리합니다. 우리가 요 등록하는 것을 다른 말로 정리라고 그래요. 정리. 그래서 지적 공부에다가 뭘 쓸 때는 다시 말하면 정리할 때는 결의서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정리를 해. 바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무슨 정리를 하는 거죠? 토지이동 정리하는 거니까 무슨 결의서 이름이?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이렇게 합니다. 그걸 만들어 놓고 정리한다. 지목을 대로 바꾼다 이런 말이에요. 직권을 할 때. 자, 직권을 할 때 순서만 동그라미만 한번 쭉쭉쭉 다시 읽어보실래요? 순서도 시험에 냈으니까.
토지이동 현황조사 계획, 그 다음에 토지이동 현황조사, 그 다음에 토지이동 조사부, 그 다음에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네, 그렇게 해서 직권 정리한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근거로 해서, 토대로 해서 이제 하나씩 가면, 자, 오른쪽에 필지가 나옵니다. 이제. 자, 필지. 토지의 단위를 필지라고 한다. 필지는 사람이 만든 인위적 단위죠. 그래서 자연적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건데, 하나의 필지로 등록을 하려면, 자, 요건이 02번. 첫째, 지번 부여적이 동일해야 돼. 자, 뭐가 같아야 한다? 지번 부여적. 지번 부여적이라는 것은 동리를 말해요. 동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하신 분들이나 또는 지난번에 하셨어도 가물가물 하신 분들은 꼭 오늘 복습하실 때 앞에 용어의 정의를 꼭 하세요. 지금 수업 시간에는 안 하지만 앞에 용어 정의 있잖아요. 그거 한번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수업 시간에 따로 안 해도 그 내용 하면서 한 번씩 건드리기는 할 거예요. 예, 자, 지번 부여적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예, 지번 부여적 하면 동리인데 말 그대로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이에요. 우리나라 필지별로 번호가 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땅에다가 번호 붙인 게 뭐예요? 지번이잖아요. 지번인데 번호를 매길 때 번호가 우리나라에 약 4천만 필지 수가 있는데 4천만 개의 필지가 있는데 거기다 번호를 붙이는 게 뭐예요? 지번인데 그럼 1번지서부터 4천만 번까지 계속 연달아 붙일 수가 없죠. 번호가 너무 커지잖아요. 그래서 지번을 붙일 때 이게 지역을 끊어서 붙인다고. 그래서 지번을 붙이는 단위, 지역을 동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동별로 붙인다고. 화곡동이 있다. 그럼 화곡동에 2,000필지가 있다. 그럼 화곡동 1번지서부터 2,000번지까지 있는 거죠. 그럼 동이 바뀌어. 신월동으로 넘어간다. 그럼 신월동 1번지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 말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무엇별로 붙인다. 동, 그 다음에 읍면지역이면 리별로 붙인다. 동, 리, 이것을 우리가 지적해서 뭐라고 한다. 지번 부여적. 예, 용어가 지번 부여적. 그럼 하나의 필지는 같은 지번 부여적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한 필지가 화곡동하고 신월동에 걸쳐서 한 필지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의 필지라고 하든 같은 동 안에서 쪼개지는 거예요. 같은 리 안에서 쪼개진다. 그래서 하나의 필지는 뭐가 같을 것? 지번 부여적이 동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목이 동일해야 되고,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축척도 같아야 되고, 집안이 물리적 연속 붙어 있어야 될 것이고, 한 필지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됩니다. 근데 외울 건 아니에요. 그냥 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외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필지에서 주로 내는 건 이제 예외를 내는데, 그러니까 위에 있던 6가지 요건 중에 예외가 하나 있는데, 그 용도 동일 원칙 2번의 예외인데요. 하나의 필지는 용도, 지목, 용도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2개의 용도가 있다. 그럼 용도별로 2필지로 해야 된다고. A라는 용도로 쓰이고 또 하나는 또 B 용도가 다르잖아요. 그럼 A 용도의 한 필지, B 용도의 한 필지. 그럼 2개의 용도면 2필지로 해야 된다고. 원칙은. 그래서 하나의 필지는 뭐가 같아야 한다? 용도, 지목이 같아야 돼요. 그런데 용도가 2개인데 2개의 용도로 쓰이는데 그 용도의 관계가 주종의 관계라면 주된 용도하고 종된 용도의 관계에 있으면 그 종된 용도로 쓰이는 부분을 별개의 필지로 안 하고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해서 전부 한 필지로 등록할 수도 있다고. 말 들으셨나요? 예, 그래서 용도가 다른데도 전부 한 필지로 등록하는 것을 양입한다고 그래요. 양입. 한 필지로 한다는 게. 그럼 양입을 했다는 얘기는 지금 몇 필지로 돼 있다? 한 필지. 실제 용도는 다른데? 실제 용도는 2개. 서로 다른데 필지 수는 한 필지로 되어 있다. 그 한 필지로 되어 있을 때 종된 용도 부분을 양입지라고 그래요. 종된 용도 부분을 양입지. 그러면 어떤 토지에 양입지가 있다라는 얘기는 전부 몇 필지로 되어 있다? 한 필지로 되어 있다. 양입지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는 별개의 필지로 나누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된다고. 그래서 양입지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에요. 성립 요건 해가지고 2개의 문장이 나오는데 그게 조문이에요. 조문.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그 조문 지문 그대로 내는 거니까 그 조문 표현 익혀주시면 돼요. 자, 이런 게 양입지가 될 수 있대요. 첫째,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 구호 등이 굳이.
도로가 있고요. 자, 도로가 여기 앞집, 뒷집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요 부분은 용도가 이 주택의 부지로 쓰이고 있죠. 예, 그럼 지목이 대일 거예요. 자, 요 뒷집이 있어요. 그럼 뒷집의 요 부지도 대일 거예요. 그런데 요 부분을 볼게요. 요 부분. 요 부분은 도로로 쓰이고 있죠. 요 부분은 뒷집으로 가는 통로냐고. 통로잖아요. 예, 그러면 요렇게 대 한 필지, 요렇게 도로 또 한 필지에서 두 필지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도로 요 부분이 요 대의 종된 용도인가요? 이 도로라고 하는 게 어디로? 이 뒷집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된 용도고 이게 종된 용도의 관계에 있으면 이게 요 부분을 따로 도로로 안 하고 전부 요렇게 한 필지로 대라고 할 수 있다고.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럼 실제로는 용도가 달라요? 실제로는 여기는 요 부분이 되고 요 부분은 도로잖아요. 실제로는 다른데도 별개의 필지로 안 하고 전부 합쳐서 한 필지로 등록하는 걸 양입한다고 하고, 그럼 양입을 했을 때 종된 부분이 어디예요?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을 뭐라고 한다? 양입지라고 한다고. 양입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또 오해하지 마시고 양입지로 할 수 있다는 거지, 양입할 수 있다는 얘기지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필지 이렇게 한 필지 할 수도 있고 합쳐서 그냥 전부 한 필지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예요. 물론 전부 한 필지로 하려면 아까 요건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붙어 있어야 되죠. 등기여부도 같아야 되고 다른 요건 나머지는 다 갖췄을 때 갖췄는데 용도만 다를 때에는 종된 용도의 토지를 별개의 필지로 안 하고 주된 용도의 토지를 편입하여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양입지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주된 성립 요건이에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 국어가 또랑이에요. 국어 등의 토지가 뭐가 될 수 있다. 양입지가 될 수 있다. 이 그림이죠.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 국어 이런 부분은 뭐가 될 수 있다. 양입지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과수원이 있어요. 사과밭이에요. 과수원이 있고 과수원 가운데에 연못이 조그맣게 하나 있어요. 연못은 유지라고 그래요. 이 과수원 농사 지으려고 여기다가 연못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토지는 이 부분은 과수원이 아니죠. 이 부분은 사과밭이 아니라 연못이잖아요. 용도가 두 개예요. 실제로 과수원하고 유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요 부분은 과수원, 요 부분 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주종의 관계인가 지금? 이 연못이 왜 있다고요? 요 과수원 농사 지으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된 용도고 종된 용도의 관계에 있으면 요 부분은 유지라고 따로 별개 필지로 안 하고 전부 합쳐서 한 필지로 과수원 이렇게 등록할 수도 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럼 그 두 번째 문장이 이 그림이에요. 자, 읽어보시면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이거죠? 주된 용도로 둘러싸여 있냐고. 요 그림. 주된 용도가 뭔데, 지금? 과수원. 주된 용도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냐고.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잖아요. 이런 토지도 뭐가 될 수 있다. 양입지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양입의 제한. 양입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양입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별개의 필지로 등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양입될 수 없는 경우는 양입지라고 하는 것은 종된 용도잖아요. 이 종된 용도 땅이 너무 넓으면 안 돼요. 덩치가 너무 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면적이 상대적으로 주된 용도의 10%를 초과해도 안 되고 절대적으로는 330제곱미터를 초과해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 작은 땅이 되는 안 돼. 되는 양입지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밑에 양입의 제한 보시면 3개가 나올 거예요. 양입의 제한에서 첫째, 뭐는 안 된다. 되는 안 된다. 첫째, 되는 안 됩니다. 자, 양입지라고 하는 건 종된 토지죠. 그럼 양입이 될 수 없다는 얘기는 다 무슨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종된 토지를 얘기해야지, 종된. 종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종된 토지가 이러면 할 수가 없다. 첫째, 어떤 거요? 대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된 토지가 주된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면 안 돼요. 세 번째,
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기출문제, 여러 번 나왔던 문제가 요 과수원이 3000제곱미터고, 요 유지가 300제곱미터래요. 그럼 요 유지를 과수원에다가 합쳐서 한 필줄 할 수 있다? 소유자가 다 같다고 할게요. 예, 다른 조건은 다 같아요. 할 수 있다. 301제곱미터. 이거 안 되죠. 10%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요. 10%까지는 돼요. 10%까지는. 예, 그래서 뭐 하면 안 된다? 초과하면 안 된다고. 예. 자, 그 다음에 과수원이 4000이에요. 4000이고, 유지가 400제곱미터래요. 그럼 유지를 과수원에다가 합쳐서 한 필줄 할 수 있나요? 이거 안 된다. 330 넘었죠? 예, 그러니까 10%를 넘어도 안 되고, 330을 넘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100제곱미터예요. 3000 중에 100제곱미터인데 여기가 대래.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대는 면적과 상관없이 안 되는 거라고. 되셨죠? 그래서 셋 중에 하나만 걸려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죠. 자, 16페이지에 자, 집어넣는 것이죠. 자, 필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집원도 한 문제짜리입니다. 예, 토지다가 번호 매긴 게 집원인데, 자, 맨 위에. 자, 집원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해요. 집원은 어떻게? 맨 위에. 아라비아 숫자로. 네.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숫자 앞에 산자를 붙입니다. 산자. 자,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일제시대 때 처음 요것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적 공부가 처음에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일제시대 때 1912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 일제가 우리나라의 토지를 다 조사해서 등록을 했다고요. 그런데 목적은 세금 걷어들이는 목적이에요. 세금 걷어들인 거.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세금을 누구한테 걷어들여요?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그 땅 주인한테 걷어들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도 누군지도 모르는 저 상간벽지, 오지, 뭐 무인도, 뭐 저 도서 이런 데는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세금 걷을 만한 실효성이 없잖아. 그럼 그런 것들은 나중에 조사하고요. 일단 세금을 걷어들일 만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주변부터 먼저 조사해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토지대장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처음에 뭘 만들고 토지대장 1차 사업에서 토지대장 만들고 그 다음에 2차 토지조사 사업을 하는데 일제가 2차 토지조사 사업 이름을 임야조사 사업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1차 사업 이름이 토지조사 사업, 2차 사업 이름이 임야조사 사업. 그래서 임야조사 사업을 해서 만든 대장이다 해서 이름이 임야대장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게 그 사업의 이름에 따라서 나온 거지 임야가 있는 대장에서 임야대장이 아니에요. 2차 사업 이름을 뭐라고 불러서 임야조사사업이라고 불러서 임야조사사업에서 만든 대장이다. 그래서 이름이 임야대장 이렇게 따온 거지 임야가 있는 대장이다 이 뜻이 아니라고. 이해되셨죠? 예, 자, 그러면 순서가 뭐부터 만들고 토지대장 먼저 만들고 임야대장 만든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집원을 붙일 때 토지대장이 있는 토지는 그냥 아라비아 숫자만 붙여요. 근데 앞에 산자가 붙어 있다. 산 50번지다. 산 70번지다. 이런 것들은 임야대장인 토지다. 이런 뜻이에요. 임야대장인 토지는 숫자 앞에다가 산자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집원은 본번과 부번으로 되어 있어요. 본번하고 부번으로 되어 있는데 본번과 부번 사이에 줄 표시로 연결하고 이 경우 이 표시는 의라고 읽습니다. 의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를 가세요. 바로 넘어가세요. 17페이지. 자, 04번이에요. 우리 법령상 지번 부여 방법. 자, 법 과목이니까 법에 있는 거 그냥 내는 겁니다. 자, 첫째,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동그라미 치시고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지역별로 동그라미 치시고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다 기출문제예요. 매년 나오는 거니까. 첫째, 지번은 누가 부여한다? 지적소관청이. 지적소관청이 누구였죠?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 구청장이 지번 부여해요. 무엇별로? 지번 부여지역별로. 그 다음에 우리가 지도가 있으면 우리가 지도에서 위쪽이 북쪽이죠.
밑에가 남쪽이고 왼쪽이 서쪽이죠. 우리나라 지도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오른쪽이 동해잖아. 예, 그러니까 왼쪽이 서쪽이고 오른쪽이 동쪽인데 이 지도상으로 했을 때 지형이 있었을 때 집어넣어 붙일 때 왼쪽 위에서부터 붙여요. 우리가 글씨를 쓸 때 왼쪽 위에부터 쓰냐고. 글씨 쓸 때 왼쪽 위에부터 썼잖아요. 그래서 왼쪽 위에서 써가지고 오른쪽 밑으로 꺼낸다고. 그걸 방위로 얘기하면 북서쪽. 왼쪽 위에가 북서쪽. 오른쪽 밑에가 남동쪽. 그래서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합니다. 방향이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한다. 자, 그럼 이제 토지 이동 있을 때 지번 부여 방법 이제 하나씩 할 텐데, 첫 번째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그다음에 분할, 합병, 그다음에 도시개발사.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1번이 뭡니까? 2번에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 자, 말뜻 볼게요. 신규 등록, 그러면 신규, 처음 등록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토지를 등록하는데, 토지는 바다가 아닌데요. 바다는 토지가 아닌데, 우리 지구를 둘로 나누면 바다하고 육지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육지가 토지라고. 그러면 토지는 바다가 아닌데, 이 두 개의 경계는 최대 만조위선이에요. 뭐라고요? 최대 만조. 바다는 만조가 있고 간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제일 찰대를 기준으로 해. 그래서 최대 만조위선 위에는 토지, 최대 만조위선 밑에는 바다가 됩니다. 근데 토지가 새로 생길 수 있나요? 토지가 새로 생긴다? 생길 수 있다고. 그럼 종전에 뭐였는데? 토지가 아니었다는 얘기는 종전에 뭐였는데? 바다였는데, 둘 중에 하나잖아요. 바다였는데 간척 사업을 할 수도 있냐고. 그럼 땅이 새로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처음 등록해야 돼. 예, 이걸 뭐라고 한다? 신규. 처음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토지는 모두 등록해요. 저쪽에. 맨 왼쪽에. 모든 토지를 등록하냐고. 모든 토지를 등록하는데 대장이 어떻게 나눴죠? 우리나라는 역사적 이유 때문에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둘 중에 한 군데에 있는 거죠. 예, 근데 우리 아까 역사적 이유 때문에 임야대장인 토지들은 별 볼일 없는 거죠. 세금을 거두지만 그 나머지 땅들은 임야대에 있는 거라고, 임야대장에 있는 거라고. 근데 임야대장인 토지가 세월이 흐르면서 개발이 될 수도 있다. 옛날에는 임야였다가 아파트가 들어서기도 하잖아요. 그럼 비싼 땅으로 바뀌냐고. 개발되고 했으니까 비싸지고 하는 거니까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옮긴다고. 등록을 옮긴다고. 그걸 뭐라고 한다? 등록 전환 그래요. 그래서 어디서 어디로 옮기는 거?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옮겨요. 자, 그러면 등록 전환을 하면 토지대장 쪽 입장에서는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어디 있다가 임야대장에 있다가 지금 토지장 쪽으로 왔잖아요. 그럼 토지장 쪽의 입장에서는 처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번을 새로 붙여야 되는데 처음 나오는 거니까 신규 등록이랑 마찬가지 방식이라고. 그래서 뭐나 뭐는 똑같다는 거예요.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은 지번 부여 방식이 똑같아요. 네. 자, 하나씩 보시면 자, 이쪽이 바다예요. 바다, 이게 해안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해안선 중에서 무슨 선일까요? 최대 만조선. 최대 만조. 오른쪽이 토지, 육지고 이쪽이 바다라고 할게요. 자, 이게 해안가에 A라고 하는 동이 있고, 이 동의 지번은 1번서부터 976번지까지 있다고 할게요. 제일 마지막 지번이 몇 번지라고요? 976번지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50번지 앞에 바다를 허가를 얻어서 매립을 했어. 이만큼 토지가 새로 생겼다고요? 네, 그럼 뭘 해야 돼요?
신규 등록. 처음 바다였다가 땅으로 생겼잖아요. 그럼 뭐예요? 신규 등록. 그럼 대장을 새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집원을 뭐라고 부여하느냐 이런 얘기죠. 집원을 붙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번째 앞이에요? 50번째 앞이다. 그럼 51번지면 된다? 안 되겠죠. 51번지는 이미 있냐고. 이미 있으니까 중번이, 중복되는 번호가 생기면 안 되니까 50에 1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이나 등록증 할 때 원칙은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해요. 자, 문장을 한번 읽으세요. 다시. 이해는 다 하시고 글을 읽으세요. 자, 원칙이 뭐라고요? 그 지원부여적에서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합니다. 자, 그런데 부번을 붙이는 것이 부적당할 때는 본번을 부여해요. 부번을 붙이는 게 부적당할 때는 뭘 붙일 수 있다? 본번을 붙일 수 있다고? 그럼 본번을 붙일 때는 없는 번호를 써야 되죠? 이동에. 그럼 여기서 이동에 확실히 없는 번호는 제일 마지막 번호, 다음 번호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여기에 땅이 생겼어요. 자, 몇 번째 앞에? 976번째 앞에. 근데 공교롭게도 이 976이 이 동의 제일 마지막 번호예요. 그럼 여기다가 976에 1로 구태할 필요가 없죠. 집어는 웬만하면 본번호로 된 게 더 깔끔한 거잖아요. 그러면 977 하면 된다고. 그래서 공교롭게도 인접지가 최종 집어일 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무인도가 하나 있었는데 미등록 도서예요. 자, 지금 신규 처음 등록하려고 그래. 자, 요 돌섬을. 행정구역은 A동이 편입시킬게요. 요 행정구역 A동에 편입시키고 신규 등록을 하는데 집원을 붙여야 되는데 제일 가까운 인접지가 제일 가까운 육지가 51번지라고. 그럼 여기를 51에 1로 할 필요가 없죠. 뭐냐고. 너무 멀잖아요. 그러면 그냥 977로 하면 돼요. 제일 마지막 집원 다음 번호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49번지 앞에 간척 사업을 했는데, 자, 대규모 간척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49번지 앞에 1000필지를 신규 등록한다. 1000필지. 그럼 원칙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49에 1, 49에 2, 49에 3, 49에 1000까지 나가겠죠? 1000필지니까 부번이 너무 커지잖아.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본번으로 붙이면 돼요. 그럼 49번지 앞필지라도 977, 978, 979 이렇게 붙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 그림 기억나시면 됩니다. 자, 예외. 자, 읽어볼까요?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적에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원부여할 수 있다. 자, 글의 뜻은 이해되시죠? 자, 어떤 경우냐? 첫째, 대상 토지가 최종 지번에 인접해. 최종 지번에 인접했느냐. 두 번째, 여러 필지. 세 번째, 멀리 떨어져. 그림 기억나시죠? 여러 필지라든지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럴 때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 부여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분할. 자,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게 분할이에요. 자, 원칙. 분할호 필지 중, 자, 1필지, 동그라미 치고, 1필지. 동그라미 치고 1필지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의 집어는 자, 분할 전에 집어넣으로 하고 밑줄 분할 전에 집어넣으로 하고 분할 전에 집어넣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필지 동그라미 나머지 필지 동그라미 의 집어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부여한다. 밑줄 자, 어떤 토지를, 자, 10번지가 있는데, 10번지를 두 필지로 나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분할. 분할하면 지번이 두 개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글을 외우시는 거예요. 글, 문장 표현, 좋은 표현. 숫자는 제가 적을게요. 자, 분할호 필지 중, 자, 1필지의 지번은. 읽으세요. 정말 읽어요. 지금 동그라미 두 개 친 거 보이세요? 지금 그 글에 동그라미를 두 개 썼잖아요. 첫 번째 1필지의 집어넣은 이제 서술어 읽으시라고. 분할 전에 집어넣으라고. 분할 전에 10번지였잖아요. 분할 전에
집어넣으러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필지의 집어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분부여한다. 본번에 부번 없죠? 0이니까 10의 1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분할할 때 하나는 무조건 전에 거 그냥 그대로 써요. 전에 거 그냥 그대로 쓰는 거라. 분할 전에 집어넣을 하고, 네, 나머지 필지는 무조건 부번을 써야 되는데 이미 부번이 있다면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분부여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3번 외울 겁니다. 자, 10의 1번지를 또 분할할게요. 10의 1번지를 분할하면 1필지 집어는 분할 전에 집어넣으러 하고, 나머지 필지 집어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말 이해되시죠? 네. 이걸 본번이라고 하고 이걸 부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지를 또 분할할게요. 10번지를 분할하면 1필지 집어는 분할 전에 집어넣으러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집어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되셨죠? 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분할할 때 분할호 필지 중 1필지 집어는 본번으로 하고, 맞아요? 그런 말 없다고. 분할호 필지 중 1필지 집어는 본번으로 하고 이런 말 없다고요. 분할 전에 집어넣어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적법 시험 문제는 조문에다가 살짝 말투를 고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자꾸 해서 익혀주세요. 물론 이제 문제를 통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게 10번지였는데 아까 분할을 했어요. 자, 이렇게 분할을 합니다. 그럼 번호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10, 하나는 10의 1. 그러면 10을 어디다가 쓸까요? 왼쪽에다 쓰죠. 글씨는 말인데 왼쪽부터 써야죠. 이게 방위로 얘기하면 서쪽 쓰고 오른쪽이 10의 1번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10의 1번지를 다시 분할했다. 10의 1번지를 이렇게 분할했다. 위아래로. 네, 그러면 10의 1하고 10의 2번지가 나오는데 어디를 10의 1로 할까? 위에를 10의 1로 하고 밑에를 10의 2번지라. 북쪽서부터 쓴다. 위에서부터 쓴다. 이게 아까 무슨 법? 북서기요. 북서에서 남동으로 왼쪽부터 쓰고 위에서부터 쓴다 이런 뜻이 돼요. 자, 그런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자, 이게 10번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아까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였다고 생각하시고, 건물이 있는 10번지를 이렇게 분할을 했대요. 그럼 번호가 10하고 10의 1번지가 나오는데, 아까 건물이 없었을 때는 여기부터 붙였잖아요. 근데 건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할 때는 건물 쪽을 먼저 붙여요. 북서기원법하고 상관없이 건물 쪽을 먼저 부여한다고. 그럼 오른쪽에 건물이 있으니까 오른쪽이 10번지고 왼쪽이 10의 1번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지를 또 분할했다. 그럼 번호가 어떻게 나오죠? 10번지를 분할했어. 그럼 10하고 10의 2번지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건물이 없었을 때는 위에를 먼저 붙였죠. 근데 밑에 쪽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럼 밑에를 먼저 10으로 부여하고 위에가 10의 2번지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전혀 집원이 방향이 다르죠. 네. 그래서 건물 쪽을 먼저 부여합니다. 자, 그게 예외 표현이에요. 자, 글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외? 분할호 필지 중 주거 사무실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집원을 우선하여 부여해야 된다. 분할 전의 집원을 우선하여 부여해야 된다. 되셨죠? 네. 이건 소유자가 신청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넘기시죠. 자, 합병. 자, 합병 대상 집원 중 선순위 집원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집원 있을 때는 본번 중 선순위 집원합니다. 본번 중 선순위. 이렇게 세 필지가 있는데 9, 10, 11 세 필지가 있는데 이걸 한 필지로 합쳐요. 이걸 뭐라고 한다? 합병 그런다고요. 그럼 합병을 하면은 몇 번지가 되느냐? 제일 선순위 9번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10번지하고 11번지는
없어지는 거라고요. 없어지는 번호를 결번이라고 그래요. 결번. 자, 그런데 아까 그 둘째 줄에 표현이 어땠죠? 본번 중 선순위. 아까 본번으로 하되 선순위로 하되 본번 중 선순위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자, 그거는 혹시 이러면 이런 뜻이에요. 혹시 9의 1, 10, 11 이렇게 세필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본번 중 선순위 집어넣어 쓴다 이 말이라. 그럼 그때는 몇 번지로 한다? 10번지로 한다 이 말이에요. 10번지. 자, 그런데 예외 선순위 집어를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 사무실 건축물이 있어서 소유자가 건축물 위치한 집원을 합병 후의 집원으로 신청할 때는 그 집원을 합병 후의 집원으로 부여해야 돼요. 자, 첫째 줄에 건축물이 있어서 밑줄 치시고 건축물이 있어서 밑줄 치시고 건축물 위치한 집원을 합병 후의 집원을 신청한 때에는 밑줄 치시고 신청한 때에는 그 집원이 뭐예요? 신청한 그 집원, 신청한. 바로 앞에 있는 신청한 때 거기 걸리는 거예요. 신청한 그 집원을 합병 후의 집원으로 부여해야 한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천천히 들어보세요. 자, 여기에 건물이 있어요. 자,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건물은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자, 그러면 합병 전에 이 건물의 대지 집원이 몇 번지? 11번지예요. 예, 그럼 합병하면은 몇 번지가 돼요? 10번지가 돼요. 아까 10번지라고 그랬잖아. 10번지라고. 무슨 집원으로 한다? 선순위 집원으로 한다고. 예. 그러면 이제 이 건물은 몇 번지에 있게 되는 거예요? 10번지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지번은 토지죠? 지번은 땅의 번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다. 건물은 또 별개라고. 그럼 대장이 토지 대장 따로 건축물 대장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을 표시할 때도 건물은 토지에 있는 거기 때문에 건물을 표시할 때도 그 건물의 대지 지번으로 표시해요. 자, 이 건물하고 저 건물은 다른 건물이다. 그럼 뭘로 구분하냐고. 이 건물하고 저 건물이 다른 지번에 있는 건물이다. 지번이 다르면 다른 건물이냐고. 다른 땅에 있는 건물이니까 지번이 그 건물의 대지 지번이 다르면 다른 건물이냐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원래 지번은 무엇을 구분하는 번호예요? 땅, 토지의 번호가 지번이잖아요. 근데 건물을 구분할 때도 무엇으로? 지번으로 구분하는 거. 이해되시죠? 이 개념을 익혀 두셔야 돼. 이게 이제 등기부 할 때도 다 연결해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번은 원래 토지의 번호지만 건물을 구분할 때도 뭘로 구분한다? 지번으로 구분해요. 자, 그러면 합병 전에 이 건물의 대지 지번이 몇 번지? 11번지였다고. 그러면은 합병하게 되면 10번지. 그럼 건물의 대지 지번이 바뀌죠? 그러면 토지 대장만 건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건축물 대장도 고쳐야 돼요. 건축물 대장도 지번 고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이야 도로명 주소로 우리 주소를 쓰지만 옛날에 지번 주소였던 시절에는 여기에 사는 사람의 주소도 고쳐야죠. 이 건물에 사람이 살아. 그럼 사람의 주소도 옛날에는 뭘로 표현했어요? 지번으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11번지에서 몇 번지로? 10번지라면 사람의 주소도 고치니까 주민등록표도 고쳐야 되죠. 사람의 주소도 고치잖아요. 그럼 고칠 일이 많아지죠. 많아진다고. 그래서 소유자가 내 요 건물이 있던 요 집원 11번지로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11로 해준다고. 무슨 집원이 아니더라도 선순위 집원이 아니더라도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원칙은 무슨 집원으로 하는데? 선순위 집원으로 하는데 선순위 집원을 안 붙여주는 경우도 있냐고. 경우도 있다. 두 개의 요건을 다 충족해야 돼요. 두 개의 요건이라고 하는 게 밑줄 친 거.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고 건물이 있어야 돼. 아무 집원 해달라고 신청해도 되는 게 아니라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물이 있다고 자동으로 11번지 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 신청을 해야 된다. 되셨죠?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해 드렸는데 아까 처음에 틀리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그런 거 실수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넣는다고. 자, 9의 1, 11번지를 합병하고자 한다. 11번지에는 건축물이 있다. 다음에 조건과 같을 때 합병 후의 집원은 10번지 해야 되냐. 건물이 있다는 말까지만 나왔지 신청했다는 표현이 없잖아요. 그럼 그냥 몇 번지가 되는 거예요? 10번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예, 합병하죠. 그 다음 5번에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 하면은요,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 등. 자, 지적 확정 측량하고 도시개발 사업 등은 이코를 해두세요. 도시개발 사업 등은 신도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신도시 이런 것을 개발하면 토지들이 반듯반듯해지나? 토지 옛날에 논밭들을 수용돼가지고 토지 반듯반듯해 다시 확정하는 거죠. 토지가 새로 확정된다. 그래서 이름이 측량 이름이 지적 확정 측량.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등 그러면 자동으로 들어올 개념이 용어가 지적 확정 측량. 도시개발 사업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할 때도 지번을 새로 부여해요. 새로 부여하는데 원칙은 맨 위에 종전의 지번 중 본번으로만 부여해. 종전의 지번 중 본번으로만. 그런데 2번에 가시면 부여할 수 있는 종전의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당의 지번은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한 순차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자, 그림 기억나시죠?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계속 번호를 붙이든지 모자르면 번호가 그 다음에 니은번에 블럭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 부분 부여하세요. 블록식 얘기하는 거예요. 블록식. 자, 이렇게 부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의 지원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 여기가 시험에 잘 납니다. 지적 확정 측량할 때 지번 부여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쓰는 경우가 3개가 더 있다. 자, 기억번에 지번 변경, 니은번에 행정구역 개편, 디귿번에 축척 변경. 요 3개는 무슨 방식이랑 똑같다? 지적 확정 측량. 다시 말하면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할 때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 전에, 자, 준공 전에 밑줄. 사업 시행자가 지원 부여 신청한테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착수 변경 시 제출한 사업 계획도 동그라미야. 사업 계획도.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냐면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할 때 지번이 언제 나와요?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지번이 언제 나와요? 원래는 공사가 준공돼야지. 사업이 다 준공이 돼야 지번 나오는데 준공 전에 지번을 부여할 수도 있다. 준공 전이 키워드예요. 그럼 그때 근거 자료는 뭐 가지고? 사업계획도. 사업계획도상에 앞으로 이 토지들 지번 이렇게 붙이겠다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도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5번 지번 변경. 자, 지적소관청은 동그라미. 지적소관청은 동그라미 치시고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밑줄 치시고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 누가 인정하면? 지적소관청이 인정하면 시도의사 대리장의 승인을 받아 동그라미 지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번에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이게 지번 변경이에요. 자, 지번 변경은 이런 겁니다. 자, 지번을 다시 싹 고치는 거예요. 네. 지번 부여, 마지막 지번 부여의 전부 또는 일부. 자, 그럼 우리가 자, 강서구 화곡동이다. 자, 화곡동에 현재 지번이 있나요? 현재 지번이 있잖아요. 근데 화곡동 지번이 지금 현재 너무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다. 그러면 새로 싹 다시 고칠 수도 있다고. 깔끔하게 이걸 뭐라고 한다? 지번 변경. 용어가 뭐라고 해요? 지번 변경.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지적소관청. 그럼 화곡동 지번 변경 누가 해요? 강서구청.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강서구니까 강서구청장이 해요. 그런데 화곡동의 한 필지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승인을 얻고 해야 돼. 누구의 승인?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그럼 강서구청장의 윗단계가 누굴까? 서울시장이죠. 서울. 시도지사 할 때 시는 특별시 광역시 얘기하는 거니까 서울시장. 그래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 아니에요. 자, 누구의 승인? 시도의사의 승인. 자, 우리 지적법에 나오는 기관은 3단계예요. 자, 지적과 관련돼서 제일 높은 사람이 국토부 장관, 그 밑에가 시도의사, 그 밑에가 지적소관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삼국기관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누가?
지적소관청이 무슨 일을 하는데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들인데 상급기관 하면은 시도의사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받고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무지무지 잘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문제가 아니야. 하여튼 소관청 나왔는데 국토부 장관의 승인하면 무조건 X. 이해되셨습니까? 예, 승인은 받는다 치면 누구의 승인? 시도의사의 승인, 시도의사. 근데 이 시도의사하고 동급이 대도시시장이에요. 이거 다른 과목에서 대도시시장 공부하셨죠? 예, 그래서 대도시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법상 대도시 그러면 뭘 말하죠? 우리나라 대도시 이제 법에 지방자치법에서 대도시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는 큰 도시 이런 것이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있는 시,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있는 시를 뭐라고 한다? 대도시예요. 그래서 대도시장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구는 두 종류가 있죠. 구. 행정구역상 구가 자치구가 있고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있죠. 그래서 자치구는 어디에만 있어요? 자치구. 구가 자치구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그럼 자치구라고 하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에만 있어요. 마포구, 서울 마포구는 자치구냐고. 어디에 있는 구니까? 특별시에 있는 구니까. 자, 인천 부평구. 인천 부평구 있잖아요. 자치구냐고. 자치구예요. 인천 광역시냐고. 그러니까 특별시하고 광역시에 있는 구는 무슨 구? 다 자치구인 거예요. 거의 구청장은 선거에서 뽑는 거라고. 근데 구가 특별시 광역시만 있는 게 아니라 성남시 분당구. 성남에도 구가 있냐고. 그럼 성남시는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데도 구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구는 자치구가 아닌 구라고 하는 거고, 그럼 성남시를 대도시라고 한다고. 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대도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구가 있는 시?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있는 시를 뭐라고 한다? 대도시. 이렇게요. 행정구라고 표현하시나요? 우리 공포 선생님? 행정구 이렇게. 보통 이제 강학상 강의를 하실 때 선생님들이 많이 행정구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법용어는 아니에요. 법상 표현은 아니라, 법상 표현은 그냥 자치구가 아닌 구, 이렇게 자치구가 아닌 구.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있는 걸 뭐라고 한다? 대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남시가요, 대도시란 말이에요. 그럼 성남시는 지방자치법상 행정조직상으로는 경기도 성남시죠. 경기도 밑에 있는 성남시잖아요. 근데 지적 일을 할 때는 지적 사무는 국가 사무라고. 토지는 누가 관리한다? 국가가 관리하는데 이 국가 사무를 밑에다가 위임한 거라고요. 그러면 성남시장은 지적 사무를 할 때는 경기도지사나 동급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일반 행정조직사로는 경기도 밑에 있는 성남시인데 지적 사무를 할 때는 경기도지사나 성남시장이나 동급이라고. 동급. 예. 그래서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적법에 이제 항상 이제 시도의사 나오면 무조건 옆에 대도시장은 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수업 시간에 제가 대도시장은 따로 멘트를 안 할 수 있어요. 그냥 시도의사 그러면 당연히 대도시장도 포함되는 거라고. 자, 그럼 지번 변경 누가 하는데? 지적소관청이 하는데 승인을 얻고 해라. 누구의 승인? 시도의사나 대도시장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곡동 지번 변경하는데 화곡동 주민들이 신청해서 할 수 있나요? 화곡동 주민들이 우리 화곡동 지번 너무 복잡해. 새로 바꿔주세요. 라고 신청해서 할 수 있나? 안 돼요. 신청해서 할 수는 없고 누가 판단하면 소관청이 판단해요. 그래서 첫째 줄에 밑줄 치는 거 다시 읽어보시면 밑줄 친데 이건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랬잖아요. 그 주어가 뭐예요? 누가 인정하면? 지적소관청이에요.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판단해서 하는 거지 소유자가 신청해서 하는 토지 이동이 아니다라고 해요. 그것까지 시험에 낸 겁니다. 자, 그럼 화곡동에 지번 변경할 때요. 지번 고칠 때 어떻게 고쳐요? 화곡동 지번을 새로 싹 비교할 때 어떻게 붙여요? 지금 현재 화곡동 지번이 있는 것 중에서 본번만으로 깔끔하게 다시 붙여요. 화곡동에 현재 지번이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무슨 번호로만? 본번만 가지고 깔끔하게 다시 순서 배열해가지고 쭉 붙인다고? 그럼 모자랄 수 있나?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럼 부족하면 최종 본번
다음 순번도 계속 붙이든지 아니면 블록식 군데군데 아파트 단지들이 있으면 블록식으로 해서 부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 도시개발 사업 방식을 준용한다. 위 했었죠? 예.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할 때 다시 한번 보시죠. 원칙이 어떻게 돼요? 도시개발 지적 확정 측량 5번이요. 위에 5번. 5번. 밑줄 친 것만 다시 읽으시면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적이 지번 부여는 종전의 지번 중 본번으로만 부여하는데 그 본번만으로 부여하는데 부족할 수도 있냐고. 부족하면 밑에 예외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순차로 부여할 수도 있고 블록 단위로 해서 블록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 그럼 이 방식을 준용하는 경우가 뭐가 있다? 동그라미 3번에 지번 변경 금방 하는 거 지번 변경 그 다음에 행정구역이 개편될 수도 있냐고.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이 동들이 막 개편됐다. 그럼 지번 새로 붙여야 된다고. 그럼 무슨 방식하고 똑같은 도시개발 사업할 때랑 똑같은 방식 부여한다 이 말이에요. 네, 축적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 자, 결번 갈게요. 06번. 결번은 아까 했어요. 번호가 있다가 빠지는 걸 뭐라고 한다? 결번. 결번도 관리해요. 결번도 따로 관리해요. 그래서 결번을 적어두는 대장을 결번대장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결번대장. 그래서 읽어볼게요. 지적소관청은 행정구역 변경, 도시개발사업,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번 정정 사유로 결번이 생길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 동그라미 치시고요. 결번대장.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 번 냈어요. 지번대장의 그럼 X, 결번대장. 이름이에요. 이름. 결번대장에다가 적어 연구 부전합니다. 그럼 언제 결번이 생긴대요? 첫째 줄에 보내자. 행정구역 변경, 도시개발 사업,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이건 아까 4개는 똑같았나요? 도시개발 사업 방식을 준용하는 거. 행정구역 변경, 지번 변경, 축척은 똑같냐고요. 그럼 아까 종전 지번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본번만 쓰니까 안 쓰는 번호도 있냐고. 안 쓰는 번호 생기니까 뭐가 생겨요? 결번이 생겨서 지번 정정도 결번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합병에도 생길까요? 2개가 하나에서 합병할 때도 생기겠죠. 예, 분할할 때. 분할은 늘어나는 거잖아요. 번호가 늘어나니까 결번이 안 생기고 신규 등록 처음 등록하는 거잖아요. 결번이 안 생기고. 그래서 그 문장에서 주의하실 거 첫째 줄 무슨 등의 사유로 그 사유 안에 분할이나 신규 등록이라는 단어가 껴있으면 안 돼요. 문제 유형 이해되시겠습니까? 쭉 결번은 생기는 사유를 쭉 나열했는데 그 안에 분할이나 신규 등록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2번에 밑에 안 쓰셔도 되는데 결번 발생 사유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 분할 당구장 표시 있잖아요. 분할하고 신규 등록의 경우 결번이 생기지 않는다고. 결번이 안 생긴다. 그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자, 여기까지가 지번이었어요. 지번. 자, 좀 끊었다 갈까요? 예, 좀 쉬었다 가시죠. 칠판은 지우지 마세요. 예.